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채식주의자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공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로 학교 급식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 배제당하는 청구인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오늘 합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한다.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이번엔 서울시 교육청이 생태 전환 교육이란 이름으로 육식을 위한 가축 사육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채식급식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채식 인구가 150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뭐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룹 양반들의 전범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번 엎어보자. 상황인가 하셨겠네요. 안녕하세요, 네네. 변호사님. 신화라는 거죠. 고릴라 다 비건, 고릴라, 코끼리, 황소 다 비건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력은 혈액순환이에요. 네. 단순한 거예요. 하는 것은? 녹화 방송이라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아 그래요? 여기 뉴미디어 아닙니까? 뭔 얘기하고 있었죠? 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은 되게 고기 잘 먹을 것 같고 고기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야성적이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스튜디오에서 채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해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감동받았고 비가 거꾸로 솟고 천지가 열리고 돌고 돌고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 카메라를 보고? 네. 아, 예. 원샷 받으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밴드 양반들의 보컬 전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사실 범선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채식주의를 또 널리 알리고 계시기도 하고 다양한 캠페인이나 챌린지 같은 것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요새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정도로 채식에 대한,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 일이 더 많아졌어요. 네, 얼마 전에 관련된 번역서도 하나 출간했더니 네. 방송에 섭외가 들어와도 오늘처럼 음악 때문에 섭외가 들어오기보다는 이 비거니즘, 채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쪽으로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갑자기 왜 채식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워낙 채식이 뭐 화두에 오르기도 하고 또 채식 급식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채식 급식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주제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 말부터 그 채식 선택권, 공공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던 거는 군대에서의 선택권이었어요. 제가 군인일 때 채식주의자였는데 뭐 밥을 못 먹는 경우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 이제 친구가 그거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뭐 중고등학생들 우리 다들 급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같이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어요. 그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또 경남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희망적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생태 전환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채식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식 위주의 학교 급식을 계속한다는 건 인권 침해 하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자체가 굉장히 교육이잖아요, 솔직히 네네. 말하면.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밥 먹는 혼밥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먹는 행위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익히 먹는 행위가 자기 삶 전체를 좀 이렇게 자유할 수도 있고 네.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어떻게 왔고 얘가 지금 어떻게 길러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네. 급식 자체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서울시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한 이유도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어요. 생태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채식을 해야 되는 환경적인 이유의 그 가장 큰 거는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전 세계에서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체의 한 18%가 축산업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전기차를 바꾸고 비행기를 안 타고 뭐 다 매연기관 다 없앤다고 해도 고기를 먹고 있으면은 그보다 더 큰 만큼의 탄소 배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식을 먹을 때 채식은 좀 사치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채식하는 게 비싸고 고기는 싸잖아요. 근데 고기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고기의 비용에 우리가 환경한테 가하는 어떤 그 환경적인 비용은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윤리적인 비용은 사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은 거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교육의 일환으로서 채식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이것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제 감당해야 할 기후위기의 비용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실감하면서 먹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딱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급식의 교육이라는 취지 하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믿고 먹을 만한 먹거리가 많이 없거든요. 최근에는 또 햄버거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또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윤리, 뭐 환경 이런 요인에서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장 큰 요인은 건강이긴 해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채식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현대인의 식습관이 과도하게 육식 중심이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런 식습관이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육식을 줄이자.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움직임도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채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채식 급식권을, 채식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하거든요. 우리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헌법 소원 대리를 맡은 지현영 변호사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이시나요, 변호사님? 아, 저만 보이세요? 네, 저것만 보입니다. 저기 이렇게 조그맣게.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시? 안녕하세요, 네네. 변호사님. 네. 일단 채식 급식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내셨고 그 대리 업무를 담당을 하셨는데 각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화됐죠. 채식 급식권 보장을 위한 헌법 소원 어떤 내용으로 내셨던 거예요? 저희가 두 가지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하나는 이제 학교급식법 그 시행규칙 관련해서 그 학교 급식에 관한 그 헌법 소원을 준비를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급식 일반적인 공공급식에 대해서 그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그 위헌 소원을 구했습니다.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단체 급식을 하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단체 급식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국가 정책이 반영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급식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인 측면이나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현행 학교급식법에도 급식의 다양권이라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양권이라는 말이 채식주의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이제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있지만 그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에서 봤을 때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어육류라든가 우유, 유제품 등의 식품을 사용할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각 학교의 뭐 영양사들이나 학교장이
그 영양을 구성하게 될 때 당연히 이제 유제품이나 그 어류, 육류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건을 그 고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한식 같은 경우에 양념이나 국물 같은 것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죠. 해외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굉장히 따끈한 반갑고 따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윤리적 채식주의라는 것을 그 의심할 여지 없이 높은 수준의 설득력, 결속력, 중요성을 갖춘 신념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보호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차별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시정이 되어야 하거나 이제 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뭐 채식주의자가 아닌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교육적인 맥락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채식의 날 같은 걸 제정해서 권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판결보다도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뭐 프랑스라던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실행하기도 하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이제 대중교통을 무료로 다 이용하게끔 하는 것과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채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축산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인류가 계속 그 증가됨으로 인한 식량 문제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지자체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남에서는 아직까지도 채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이 불독이 이 주제를 선택한 거 굉장히 잘한 거죠? 네, 너무 트렌디하고 정말 뛰어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트렌디하고.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영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학교 급식법에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단 작성이나 급식은 학교장의 재량이다. 학교장한테 맡긴다. 이게 바로 현재 각하 이유입니다. 그냥 학교에 책임을 넘기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학교장의 재량으로서 이거를 둘 다 주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이지 않고, 채식만 주자니 또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지금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채식을 한다는 게 어떤 까탈스러운 이제 뭐 하나의 좀 특이한 신념 체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교육적인 지금 기후위기, 생태적인 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만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공론화도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뉴스 보면은 실제로 텃밭에서 이렇게 길러서 먹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막 고기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가축을 죽이는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돼지였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채식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채식을 선택하는 경로를 보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요. 동물을 그렇게 해하면서 난 살고 싶지 않다.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 지구를 지키려면 채식을 해야 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존권이다. 그 뜻이 어떻든지 간에 먹는다는 것은 이제 기본 인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채식급식이 선택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좀 이렇게 인식이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고양이가 공감을 지금 채식을 실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고향이 춘천인데 어렸을 때부터 춘천 닭갈비 엄청 많이 먹고, 고등학교 횡성에서 다니면 횡성 한 엄청 많이 먹고,
대학교 2학년 때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 책 제목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은 이제 피터 싱어라는 호주 출신의 철학자가 1975년에 쓴 책인데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때리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인간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안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뻔히 알기로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지 않냐. 그러면은 같은 이유로 동물도 뭐 때리거나 뭐 감금하거나 죽이거나 먹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그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딱 진행이 돼가지고 그거를 부정하면 너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차별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피터 싱어가. 근데 그 말이 결국 인종차별, 성차별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 중에서도 여성이라서 마구 뭐 함부로 대하거나 착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대했듯이 아니면은 인간이라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소돼지 닭이 하는 것은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물학적인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차별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서 내가 반박을 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거를 이제 논리 허점을 발견하려고 네. 노력을 했으나 실패하고 반박 불가. 그래서 그때부터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시작은 뭐 쉽게 할 수 있으나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쉬워요. 미국 대학교에서는 워낙 다양한 소수 인종이나 종교 집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셔, 특정한 방법으로 이제 죽인 동물만 먹고 할랄, 뭐 이슬람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할랄 음식만 먹고 네.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비건 음식들을 따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고기 먹는 것도 되게 편하지만 채식하는 것도 되게 편했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회식 문화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채식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혹시 주변에? 채식한다고 하면은 풀만 먹을 것처럼. 그러니까 초식이 아니거든요. 맞아. 명백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채식의 반대말은 잡식이고 초식의 반대말이 육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초식 동물이거나 완전한 육식 동물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이제 잡식 동물인 게 맞고 네. 거기서 의식적으로 약간 고기는 안 먹겠다, 동물성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채식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채식한다고 하면은 제가 막 그 풀밭에 가서 이렇게 막 뜯어 먹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사냐, 힘 어떻게 쓰려고 힘 어떻게 남자가. 쓰냐, 단백질 어디서 오냐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오해죠. 그럼 오히려 반대로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육식을 즐기는 게 사실 뭐 일반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뭐 잡식 동물로 진화한 거니까 이게 채식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제는 좀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고도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원헬스라는 개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과 생태계 건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 코로나를 비롯한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그 전염병들, 역병들이 뭐 에볼라, 사스, 메르스, 뭐 HIV 다 결국에는 동물을 착취함으로써 우리에게 넘어온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냐가 결국엔 인간의 건강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느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첫 시작이 저는 채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인간으로서도 좀 생존할 수 있고 이 지구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착취하고 있는 동물과 또 자연 생태계를 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단표가 나오면 딱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둬요. 하나, 두 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에 담아가지고 보내고. 처음에는 왜 하냐고도 많이 물어보고 보는 사람마다 살짝 장난기가 많은 애는 소금은 먹을 수 있냐, 후추는 먹을 수 있냐, 그냥 제가 뭘 먹을 때마다 처음엔 되게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계속 놀리고 막 계속 좀 시비 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줄 설 때 같이 서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급식 받고 편하게 모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도시 갔다 가면은 맨날 반에서 이제 혼자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것이 아이들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채식을 먹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자분의 교육부터 학생들의 교육까지 사전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주제가 채식 급식관이잖아요. 급식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채식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범서님이 그러셨듯이.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다 단체 급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고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외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는데 저희 학교에 한 명이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신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채식주의자인 거야.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기가 음식이 아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악어를 보면은 그 먹는 거 생각 안 하듯이 악어? 네, 소돼지 닭도 그 친구한테는 그냥 음식이 아닌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무언가죠. 너무 이상한 거야 나는. 이렇게 까탈스럽게 혼자 막 그래서 급식하는데 그 친구를 위한 음식만 따로 영사분들, 조리사분들이 준비를 해줬어요. 매일같이. 근데 좋은 학교셨나 봐요. 되게 생각해보면 그때 좋은 거죠. 그렇게 배를 해준 거니까.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고기를 먹는 입장에서 분노하셨어요. 되게 약간 쟤는 진짜 너무 막 유난스럽고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고기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죠. 근데 돌이켜서 이제 제가 나중에 채식주의자가 된 다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생각이고 또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그 친구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긴 해. 챙겨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급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 명을 위해서 아예 네. 다른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거 저는 최근 한 2, 3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서 동물권 운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채식 식당을 만들고 나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정말 피부로 느껴지게 달라지고 있어요. 네. 작년만 해도 채식 시장이 한 10배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채식주의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좀 불가피한 추세가 아닌가. 저는 이제 뭐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세.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앞으로 대세가.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젊은 층들 사이에서 채식주의자는 늘어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방력의 입장에서 봐도 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군대 내 채식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국방력 얘기하시는 게. 그렇죠. 굶을 거니까. 네. 그 이스라엘 군인들 다 죽거든요. 미군도 죽고 다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강제로 데려갈 거니까 그들 사이에서 채식주의자가 늘어날 거고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일단 학교에서는 10대들이 더 많아요 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낯설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낯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성장기 아이들은 무조건 고기, 우유, 달걀 많이 먹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근데 이거를 근데 막 저희가 윤리적인 입장에서 동물권 얘기하거나 뭐 건강의 입장에서 무조건 완전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은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생태 전환 교육의 입장에서 지금 채식 선택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생태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소비 행위 하루에 뭐 어떤 하나하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미친다. 이 지구와 환경과 동물에게 피해를 미친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생태 전환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와 코로나 시대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거를 반박하기는 지금 정부 기조상에서도 그렇고 이미 그게 힘들어요. 이미 뭐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겠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맥락에 이게 포용되지 않는다? 그건 모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 제가 먼저 하세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아놀드 슈워제네거, 터미네이터가 비건이고 최근에 유명한 조커 영화의 주인공인 호아킨 피닉스도 학교에서 이런 단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할 것이냐 포용할 것이냐 인권 침해다 소수자에 대한 배제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